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수영중학교 가정교사 손나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학교 가정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팩트체크, AI를 활용한 팩트체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 그리고 앞으로 수업에서 사용할 AI와 디지털 도구,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수업했던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이런 수업 사례를 과연 어떻게 또 다른 단원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 수업을 적용했을 때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수업을 진행하게 된 동기는 바로 인포데믹인데요. 아마 이 단어를 코로나 때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가 코로나 때 처음 생긴 건 아닌데요. 바로 2003년 사스라는 이제 무시무시했던 전염병이 도출되고 나서 이런 사스 공포로 인해 아시아 경제가 추락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클린턴 정부 상무차관 출신인 이제 데이비드 로스코프가 2003년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로 정보 플러스 전염병이란 단어로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그런 정보를 사람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마치 전염병과 같다라고 해서 생긴 단어인데요. 지금 아이들은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만난 알파 세대 친구들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가 빠르고 쉽게 소비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팩트체크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이런 디지털 소양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과에서는 기술과정 1권 3단원의 소비자 단원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때 소비자 정보 원천 3가지를 배우고 이 정보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지가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저희가 특히 정보들을 물건을 구매할 때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함량 부풀려 과장 광고를 했다. 그리고 버터 맥주인데 버터가 들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흔히 저희가 많이 보는 SNS에 광고 많이 보셨죠? 무료로 가족 사진을 촬영해 드립니다. 이런 광고에 사기를 당했다. 이런 등등등의 광고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또한 SNS를 항상 손에 들고 다니다 보니 이런 과장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원 소비자 정보 단원에서 이런 광고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바로 2010년생부터 2025년생의 출생에 해당하는 바로 알파 세대에 해당합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하면서 태어난 영유아기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호주 사회학자 마크 맥클린들이 이제 명명한 이름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천재 최연소 세대이지만 나이를 넘어서 브랜드 영향력과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환경을 선도하고 대중문화에 영향력을 끼치는 소비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중요한 소비자 역할을 할 친구들에게 소비자로서 어떻게 중요한 현명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5차 시에 수업에서 활용할 디지털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미디어 제전에서 개발한 바로 체크톡입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브루입니다. 세 번째, UN의 통계 지표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쉽게 데이터를 애니메이션화해서 보여주는 갭마이너입니다. 그럼 이제 수업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전교생인데요. 그 이유는 가정이 1학년에 편제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 2, 3학년에 몰아서 편제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중학교 기술과정 1권을 배우는 시기에 선생님께서 저기하게 수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은 1권의 3단원인 청소년의 자원관리에서 소비자 정보 파트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는 총 5차 시의 소비자 정보 팩트체크 프로젝트인데요. 1, 2차 시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이 판별할 수 있을까를 습득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시에서 5차 시는 조별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소비자 정보 팩트체크 영상을 제작하는 게 총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왜 이런 수업을 해야 되는지, 왜 소비자 정보의 원천을 알고 이런 분별하는 역량이 필요한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화 컨베이전의 도입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예견했다고 할 만큼 코로나의 상황을 똑같이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 이제 전염병이 퍼지자 파워 블로거인 기자가 나타나서 이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개나리 액을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만 명의 구독자가 있었던 앨런의 기자는 이 파급력을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개나리 액을 구매하기 위해서 마트, 약국, 어디서든 돈을 주고서라도 구매를 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자작극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개나리 액을 먹어야지만 치료가 된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짧은 영상을 보고 학생들은 다음에 학습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활동지는 제가 이 영상과 함께 PPT 활동지를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한번 활동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영상에서 가짜 소비자 정보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믿고 구매를 했는지, 세 번째, 그렇다면 SNS에서 유행하는 제품 광고가 실제 제품의 성능을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을 한 후에 느낀 점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습 문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 정보의 원천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체크톡을 이용해서 가짜 정보를 구별하는 기준을 학습하고, 그리고 신뢰성 있는 소비자 정보를 선택하는 마지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2차 시에서는 총 3가지의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개인적, 상업적, 중립적, 총 3가지의 소비자 정보 원천을 탐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활동에서는 체크톡 사이트에 들어가서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느낀 점을 공유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패들렛에 느낀 점을 공유하고 선생님이 하나의 이제 과제를 올려주면 이 상업적 광고가 과연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앞에 배웠던 기준에 따라서 판별을 해보고 느낀 점을 공유하는 활동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체크톡은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가 없는데요. 네이버나 구글 같은 플랫폼에서 바로 체크톡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톡 플랫폼에 접속하면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학생들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5번의 팩트체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시로 건강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를 누르면 실제로 채팅을 주고받는 것처럼 메시지가 주고받게 되고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깜빡이는 공간을 쫓아가면 된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면 메시지를 공유하시겠습니까? 라는 면목이 뜨고요. 만약에 공유할게요 라는 메시지를 뜬다면 학생들에게 공유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뜨게 됩니다. 다시 그러면 팩트체크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반짝이는 공간을 쫓아가시면서 팩트체크 과정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 전달자는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보의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이 정보의 확산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보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등을 확인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내가 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떤 근거에 맞춰서 내가 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톡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아까 1, 2차 시에서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체크톡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기준을 확인했었죠. 그럼 이제 3차 시에서 5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선택해서 소비자 정보 팩트체크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3에서 5차 시에서는 총 3가지의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생성형 AI를 사용하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지에 대한 AI 윤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에서는 저희가 사용할 인공지능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브루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에서는 조별로 원하는 주제를 선택을 해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팩트체크 영상을 만드는 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저희가 정리를 할 때는 조별로 만든 영상을 자기평가, 조별평가 이렇게 총 2가지까지 완료를 하고 느낀 점을 공유한 뒤에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활동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활동지도 같이 첨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인공지능 바르게 사용하기 학습지입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인공지능 기술과 활용 방안을 알맞게 짝지어 보세요 라고 하고 아이들이 총 4가지의 기술에 대한 정의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별로 QR코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오남용 사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조원들끼리 직소 모형처럼 돌아다니면서 그 사례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별로 조사한 인공지능 오남용 사례를 패들렛에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자 조사했던 인공지능 사례 외에 나머지 조사 내용을 패들렛을 참고해서 마저 다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브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히게 되는데요. 사용법은 아래 나와 있는 주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3, 4, 5차 시에서 앞에 프로그램 설치까지가 3차 시에 해당되고요. 4, 5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주제로 내가 직접 관심 있는 식품이나 혹은 회사나 광고를 선택을 해서 아이들이 팩트체크 영상을 직접 제작을 하게 됩니다. 조별로 팩트체크할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는 구글, MS 빙, 혹은 생성형 AI 리튼을 활용해서 팩트체크를 하게 되고요. 저는 이 중에서 MS 빙을 좀 더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MS 빙은 생성형 AI이긴 하지만 내가 왜 이런 답변을 했는지 출처를 다 하단에 기입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팩트체크를 할 때 근거가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인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영상을 제시를 할 때 그 하단에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도 무조건 적게 하기 위해서 저는 좀 더 MS 빙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루에서 학생들이 팩트체크한 내용을 문서화를 했다면 브루에 들어가 텍스트로 동영상 만들기 기능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패들렛에 서로 조별로 공유를 하면 이번 활동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제 평가 항목대로 잘 만들었는지 혹은 다른 조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스스로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기평가지 활동지 3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기준은 바로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확성, 두 번째는 명확성, 그리고 세 번째는 AI 프로그램 활용 능력입니다. 총 3가지에 맞춰서 내 스스로 평가를 해본 다음에 내가 우수했던 점, 부족한 점을 적어보고 조원들과 얘기를 나눠본 다음에 이제 이 활동은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한 수업을 도대체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인데요. 그때 제가 가장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이트가 화면에 보이는 겟마인더입니다. 겟마인더란 사이트는요. UN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스웨덴의 비영리 통계 분석 플랫폼인데요. 데이터 간의 관계성을 X축과 Y축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부의 이동이나 인구 예측 등에 관한 연구 논문과 통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한스 로슬링이라는 학자가 이제 책을 냈어요. 팩트플리스라는 책인데요. 빅데이터를 보면 편견이 사라진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깨부셔주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만든 사이트가 바로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겟마인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데이터를 눈으로 보면 팩트의 근거에 세상을 보는 힘을 길러주는 수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겟마인더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회원가입 과정이 필요가 없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겟마인더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상단에 겟마인더 주소가 뜨게 되고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겟마인더는 영어 기본 플랫폼 사이트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고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윗부분을 사용하지 않고요. 하단에 내려면 나와 있는 데이터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이런 데이터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X축에 원하는 값을 선택해서 넣고요. 그리고 Y축에 원하는 결과값을 선택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 수업 시간에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가정 시간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여성당 아기수, 합계 출산율이라던가 아이들이 평생 생애 설계에서 과연 학생들의 기대 수명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학습을 실제로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수업을 했을 때 흥미로웠던 점은 청소년의 건강 파트에서 흡연율이 있었는데요. 과연 소득이 높을수록 흡연율이 높을까? 혹은 국가 수준의 GDP가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을까? 등등등의 학생들이 주제를 선택해서 직접 이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교사가 직접 결과값을 제시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탐색하고 이렇게 X축과 Y축을 학생들이 원하는 값을 넣어서 데이터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정보 탐색 능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도별로 땡그랑하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단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누르면요. 1800년대부터 지금 현재 최신 자료까지 유엔에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GDP별, 국가 GDP별 기대 수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잠시 보다 보면 1900년대보다 갑자기 이렇게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댕강하고 내려갔다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역사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이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줄였을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스스로 아이들이 찾는 거죠. 그러면 한 학생이 선생님 이때는 세계 1차 대전이 있었던 해다. 그래서 전 세계가 모두 다 평균 수명이 줄었던 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데이터를 보면서 학생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생활을 이해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던 겟마인더와 팩트체크 프로젝트의 수업에서 제가 수업을 적용해 봤을 때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좋았던 점은 바로 화면에 보이는 5가지와 같습니다. 일단 좋았던 점의 가장 첫 번째는 소비자 단원의 팩트체크 프로젝트 수업을 했을 때 알파 세대의 현명하고 윤리적인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SNS 솔직히 하시다 보면 게시글 2개 내리면 바로 광고 뜨고, 또 어쩔 때는 게시글 하나 보면 광고 하나, 게시글 하나, 광고 하나 이런 식으로 뜰 때가 많잖아요. 특히 허위, 가장, 조작, 그리고 이런 정보의 광고의 범람 속에서 분별력 있는 뉴스 및 정보 소비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가 된다는 점인데요. 제가 특히 팩트체크 프로젝트에서 마지막에 결과물을 영상으로 제작했던 이유가 저희는 지금 검색을 할 때 네이버나 구글을 많이 쓰지만 요즘 알파 세대 친구들은 검색을 할 때 유튜브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아이들이 검색을 하고 정보를 얻는 쪽이 유튜브 영상 매체라면 아이들이 결과물을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AI 윤리의 의식 및 AI 프로그램 활용 능력 향상인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AI를 활용한 수업을 하실 때 AI 윤리에 대한 수업을 하지 않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내 시간을 줄여주는 도구, 혹은 내가 이런 글을 생성하지 않아도 이런 글을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인식을 가지기 쉬운데, 그렇게 저희가
간편한 도구를 활용하기에 앞서서 아이들이 도대체 생성의 AI를 사용할 때 어떻게 좀 더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의 AI 윤리의식도 함양할 수 있었던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번째는 특히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갭마인더 수업의 장점이자 좋았던 점인데요. 바로 교사가 결과값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데이터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시켜준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히 착각을 할 때 아프리카 국가나 혹은 개발도상국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여전히 높을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기 쉬운데, 제가 저출산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에게 직접 국가별로 혹은 국가 소득별로 저출산이나 혹은 학기 출산율을 확인해 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편견을 한 번에 깨부술 수 있었던 거죠.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눈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총 5가지의 좋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 아쉬웠던 점이나 또 혹은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점들을 한번 살펴보면 바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렸던 체크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체험을 하다 보면 중간에 아이들이 영상을 봐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교실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영상을 보다 보면 소리가 다 겹치고 교실이 어수선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학교에 열분 이어폰이 있어서 다 줬는데, 혹시 없으실 때는 조금 교실이 어수선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조금 원치 않으신다 하시면 동영상 파트 부분만 빼서 수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아이들이 소비자 정보에서 하나의 주제를 직접 선택하고 데이터를 찾는 과정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주제를 정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찾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학생의 수준에 따라 정말 학교에서 보면 중학교 1학년이고 3학년이고 1, 3학년도 수준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수준에 따라 교사가 팩트체크할 수 있는 소비자 정보를 사전에 조사해서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갭마인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어 사이트예요. 그래서 자체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서 한국어로 번역하기를 사용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갭마인더의 경우에는 X축, Y축, 그리고 아까 예시에서 보셨던 원의 크기라던가 혹은 색깔이라던가 혹은 연도라던가 여러 가지 선택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한 번에 다루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2-3개의 데이터를 학생들이 직접 비교하고 그에 따른 해석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